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프로덕트 셋에다가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를 했죠. 즉, 서브 베이시스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베이시스 원소들을 유한번 교집합한 것들이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좀 특별한 프로덕트 셋에서 이제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떻게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할 거냐면은 어, 실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sual realiz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제 실수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 인덱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팩터 셋이 이제 실수인 거. 그리고 그 실수 유저 리얼라인에서의 이제 오픈 셋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 인터벌들의 이제 유니언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개의 오픈 인터벌 그래서 U1, U2, U3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여기 0, 1, U1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얘는 뉴저 리얼라인에서 오픈 인터벌이니까 당연히 이제 오픈 셋입니다. 그리고 U2를 1,2로 잡고 얘도 오픈 인터벌입니다. 그다음에 U3도 0,2이라는 오픈 인터벌 잡았기 때문에 요 각각 이 세 개가 유저 리얼라인에서는 오픈 셋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서브스크립트로 있는 1, 2, 3 자 이거는 아무런 이 우리 수업 그 진행할 때 요 내용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인덱스 셋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오픈셋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특별히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자, 이게 조금 껄끄러우면 자 그냥 얘를 A로 놓고 자 얘를 B로 놓고 얘를 C 이렇게 놓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가정은 A, B, C가 뉴저 리얼라인에 속하는 예, 포함되는 오픈셋. 그러니까 꼭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자 이런 것도 상관없겠죠. 물론 0 무한 0부터 무한대, 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오픈셋이고 사실 뭐 0, 1 합집합 뭐 2, 3, 자 얘도 오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무거나 다 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놓은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기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 뿐이고요. 특별히 얘네들이 이 뒤에 설명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U2와 U3의 교집합이 뭐냐면 U2가 되거든요. 포함되니까. 그 정도 성질 만 뒤에 이제 풀이 설명할 때 쓰이고요. 요 U1, U2, U3에 해당하는 게 그냥 오픈셋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뒤에 다 쓰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너무 여기 인덱스 여기 1, 2, 3 자, 요 인덱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 개의 오픈셋 뭐 A, B, C로 해도 되고 자 여기 이제 노트에 써 있는 것처럼 U1, U2, U3로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유주얼 리얼라인의 오픈셋 그리고 이제 얘네들에 대한 프로젝션에 대한 역상이 결국에는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U1, U2, U3 자, 얘네들이 유저 리얼라인에서 오픈셋이니까 요 U1, U2, U3 각각을 요 파이1, 파이2, 파이3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얘는요. 일단 R3에서 생각할 거예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 그럼 이거는 R 프로덕트 R.
이고, 그러면 이제 요 아래 요 U1, U2, U3가 모두 다 아래 이제 오픈셋이니까 요 U1, U2, U3에 해당하는 파이 1에 대한 역상, 파이 서브 2, 정사형 파이 2에 대한 역상, 그다음에 파이 3에 대한 역상을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보면 그리고 요 지금 강의 노트는요. 지금 아직 올리지는 않고 제가 지금 계속 손을 보고 있는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글 파일이 요 집합교가 다 깨졌어요.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교가 다 사라져 있는 상태로 제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이 강의할 때마다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 고치면서 이그젠플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설명에 해당한 것들을 지금 더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볼만하면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이제 그 기호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때 이제 올려놓도록 할 텐데요. 어디에다 올려놔야지 아무나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요 강의 동영상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런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요 강의 노트가 완성이 되면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볼만하다 싶으면 그 방법대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올려놓기가 어려운 게 지금 워낙 지금 기호나 그런 게 안 맞는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어느 정도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U1에 해당하는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서버 스크립트 얘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얘를 A로 했으면 그냥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파이 1에 대한 정사형 파이 1에 대한 역상하게 되면 얘가 첫 번째 그 팩터 셋이 실수인데 그거의 부분 집합 에 A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상은 바로 A 프로덕트 R 프로덕트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 뭐 X, Y, Z 우리가 통상 그래서 이쪽 실수선이 첫 번째 리얼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리얼 라인, 그다음에 G축에 해당하는 게 세 번째 리얼 라인, 즉 세 번째 팩터 셋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요 A라고 하는 거, 즉 여기서 이제 U 서브 1을 쓴 거죠. 즉 0,1이라고 하는 오픈 인터벌. 자, 얘를 파이 1에 대한 역사인거든요. 자, 그럼 파이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차원 공간 R3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요 직선. 자, 이 직선을 사용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직선에 있는 요 U 서브 1, 여기서 이제 A로 쓴 거, 그쵸? 이는 바로 여기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0이며 0,2 오픈 인터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눈으로 볼 때는 X축상에 있는 0,1이라고 하는 오픈 인터벌이 있으며 걔에 대한 역상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일로 정사형 시켰을 때 다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걸 나타내 보면 그게 R 아니죠. U 서브 1, 즉 여기서는 이제 A 또는 A라고 쓴 거 프로덕트 R 프로덕트 R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U1을 이쪽에서 잡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팩터 셋에서 U1을 잡게 되면 걔는 이제 0,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의 역상은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X축으로도 쭉 있는 이렇게 벽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요 U1에 대한 파이 2에 대한 역상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R 프로덕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R2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의 U1 프로덕트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별한다 그러면 요 X축에 해당하는 게 R 서브 1이고 G축에 해당하는 게 R 서브 3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똑같은 요 U1이라고 하는 거를 자, 요번에는 요 R 서브 3 이쪽에 있는 요 실수에 있는 그 실직선에 있는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게 되면 0,1 요 G축에서 그렇죠? 0,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이제 파이3에 대한 역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3에 대한 역상 U1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는 실수 전체, Y축으로도 실수 전체 대신에 이제 G축에 해당한 부분만 U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얘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식으로 얘가 요 U2를 만약에 B라고 하게 되면 B에 대한 역상에 해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A 대신에 또는 U1 대신에 그 자리에 U2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자 지금 U1에 대한 자 파이 1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파이 이 정사형에 있는 요 인덱스가 중요한 거예요. U 서브 1 요 얘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 1에 대한 역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팩터 부분만 U1인 거고 자 얘가 그대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전체 이제 집합 좀 더 정확히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가 서브스크립트 여기 2하고 여기 3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 표현으로 이제 맞춰서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집합인데 파이2에 대한 역상하게 되면 y축으로는 이제 u1 자 얘가 있고 그 외로는 다 전체 집합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서브스크립트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더 이제 요 기호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한 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 U1을 파이3에 대해서 역상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 R sub 1 프로덕트, R sub 2 프로덕트 U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게 요 세 개의 집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요 U1 대신에 요 자리에 U2가 들어가면 결국엔 얘네들 대신에 이제 U2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U3 자 U3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 대신에 이 자리에 U3가 들어가면서 R 프로덕트 R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R3에 속하는 서 베이시스의 원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단 여기서 할 대표성도 없죠. 그냥 요 U1, U2, U3 잡은 거에 대해서 이 오픈셋 잡은 거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유한번 프로덕트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 중에서 이제 얘네들을 지금 여기 9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제 몇 개, 이제 교집합, 인터섹트 해가지고 유한번 교집합 해가지고 자,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얘와 얘 두 개를 교집합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원소의 교집합이죠. 두 원소의 즉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두 원소의 교집합. 만약에 한 원소의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그러면 뭐 특별히 교집합한 건 아니지만 요것도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의 유한번 교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즉 요거 하나 자체가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도 모두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교집합한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한 번은 이 교집합한 예를 한 번 보지 말고요. 그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교집합을 했느냐 할 때 한 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교집합한 거. 그러니까 쉽게 뭐 달리 설명한다 그러면 파이1 인버스 U2 선택한 다음에 얘를 자기 자신과 교집합 시키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베이시스의 원소가 된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교집합한 거는 이제 서브 베이시스에 속하는 원소들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교집합한 거 중에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얘와 얘의 교집합. 자, 그러면 파이1 인버스 U2예요. 파이1 인버스 U2. 지금 이거입니다. 자, 얘는 자, U2 프로덕트 R 프로덕트 R이에요. 자, 얘와 파이2의 인버스 U3. 즉, 얘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와 얘의 교집합은 결국에는 이 부분 집합과 이 부분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 팩터끼리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U2와 R과의 교집합 U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 요 R과 U3의 교집합 당연히 U3가 될 거고 프로덕트 R과 R의 교집합 뭐 자기 자신끼리 교집합한 거니까 실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서베이시스의 원소 두 개를 이제 교집합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양 이제 하나 이렇게 취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기에다가 그게 지금 요건데 거기다가 파이3 인버스 U1 하게 되면 지금 요거니까 결국에는 얘도 이제 교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요거 해놨으니까요. 여기에 얘와 요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에는 R과 U2의 교집합 U2죠. 자, R과 U3의 교집합 U3이고 U1과 R의 교집합 U1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베이시스, 아니,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 중에서 세 개를 교집합을 했을 때 모양이 일단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이 특징이, 자, 얘 같은 경우에 여기 파이 1의 인덱스 1과 파이 2의 인덱스 2, 파이 3의 인덱스 3. 자, 얘네들이 서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네들 교집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앞 동영상에서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J1, J2 해서 JN 얘네들이 모두 다 디스팅트 할 때 서로 다를 때 그때 베이시스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1과 2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 얘네들이 여기서 1, 2 여기서는 1, 2, 3 자, 얘네들이 서로 다르지 않을 때, 즉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되지가 않고 조금 다른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 동영상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제 대충 표현한 다음에 인덱스가 서로 다를 때는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된다. 즉 거기서는 이제 프로덕트 yi 한 다음에 요 y 서브 i에 대한 표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줬었거든요. 그 표현이 언제냐면 인덱스들이 모두 다 다를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같을 때는 이제 그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보면 이게 필요. 자, 지금 이제 얘입니다. 자, 여기 파이 2 그리고 또 파이 2예요. 그래서 겹치죠. 그래서 자, U2에 사실 이제
2나 3 얘는 이제 별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해서 파이2의 역상 하게 되면 걔가 뭐냐면 지금 이쪽에 구해 놓은 걸로 하면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집합에 파이2의 역상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요 둘의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하게 되면 얘와 얘의 교집합 R이죠. 그 다음에 U2와 U3의 교집합. 예, 지금 여기 U2, U3 중에 U2가 U3에 포함되니까 교집합하면 U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팩터 집합인 R과 R을 교집합하면 R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모양을 보면 지금 두 개의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를 교집합을 했는데 그때 자, 요 인덱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교집합한 집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 집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이제 구별하려고 그러면 얘는 R 서브 1이 들어가고 더 일단 구별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R 서브 3가 들어가면 또 구별이 될 거고요. 그럼 요번에는 이제 세 개를 또 교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서브 베이시스 원소 요 앞에서 했는데 교집합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좀 다른 걸로 해서 이제 파이 3, 파이 서브 3, 자, 얘에 대한 역상. 자, 그러면 바로 요 교집합한 부분이 얘니까, 자, 얘에다가 파이 3의 역상 유언, 저 이겁니다. 요거. 그럼 이것끼리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팩터 셋끼리 교집합하면 R이죠. 그 다음에 요 R과 U2 교집합하면 U2고요. 그 다음에 U1과 R을 교집합하면 U1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 얘가 어떤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베이시스에 속하는 베이시스 원소냐 하면 서브스크립트가 겹칠 때 2 이렇게 겹치죠. 한번 그리고 이제 3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의 원소의 모양. 그럼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잘 이해를 하면 일단 R3에서의 베이시스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모양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무난한 모양은 사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무한 범위가 아닌 거, 이제 유한한 범위가 이제 바운디드죠. 바운디드인 모양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모양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예, 이 X축에서의 부분 집합 U2와 그 다음에 Y축에서의 부분 집합 U3 그 다음에 G축에서의 부분 집합 U1 자 얘네들을 프로덕트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3차원 공간에 있는 이러한 큐브의 형태 뭐 큐브는 하여튼 이제 직육면체라고 해야 되겠죠. 직육면체에 해당할 대신에 이때 요 경계면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 맨 겉에 겉에는 포함하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얘를 베이시스로 하는 그 토폴로지 매트릭 공간에서 사실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요. 요 모양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 R3 상에서 우리가 베이시스는 보통 이런 볼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 꽉 차. 그리고 겉에는 포함하지 않는 R3 상에서의 요 유주얼 스탠다드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갖고 있는 그쵸? R3가 스탠다드 그 매트릭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매트릭 스페이스로 봤을 때 이러한 볼들이 자, 베이시스였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 베이시스가 됩니다. 똑같은 스탠다드 유클리디안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요 볼도 베이시스가 되고 이러한 직육면체도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 지금 일단 여기에서 일단 이제 같이 좀 생각하고 있도록 하고요. 뒤에 그 박스 토폴로지에 가게 되면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그냥 바로 얘가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무한본 프로덕트 한 거에 대한 예도 조금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이번에는 프로덕트를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실수 집합을 이제 유저 리얼라인을 이제 세 개만 프로덕트 한 거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자연수 개수만큼 무한계 예, 무한번 프로덕트 한 거. 자, 그래서 R 프로덕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 2, 3 인덱스 붙여도 되고요. 사실 얘를 그냥 X 프로덕트 1, X 서브 2 프로덕트 서브 3 프로덕트 하더라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에 전혀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실수 집합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프로덕트 한 걸로 했지만 이론상으로는 각각의 팩터 요 스페이스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 팩터 스페이스들이 서로 달라도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토폴로지가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번에도 앞에서 했었던 U1, U2, U3 잡아가지고 걔네들에 대한 역상을 생각을 하겠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요 U2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첫 번째 팩터셋,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서브스크립트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빼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파이1의 역상이니까 결국에는 요 집합이 첫 번째 팩터에서만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실수 전체 프로덕트 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U3라고 잡은 것도 그렇죠? 자, U3를 요번에 여기서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U3 아까 0,2에 해당하는 온프 인터벌이었는데요. 근데 얘가 요 3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상 예, 아무런 오픈 인터벌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V라고 놓고 이번에는 V에 대한 예, 파이2에 대한 역상으로 하게 되면 파이2에 대한 역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두 번째 팩터 셋에 해당한 부분만 V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체 집합. 그쵸? 예. 그 다음에 요번에 U1이라고 쓴 거, 요번엔 W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팩터 셋에서 W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하나, 오픈셋이어야 되겠죠? 오픈셋 하나 잡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파이3에 대한 역상을 잡으면 결국에는 세 번째 팩터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W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체 집합. 이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지금 요 세 개는 뭐냐면 서베이시스의 원소들인 거고, 그렇죠? 물론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냥 구체적인 예를 세 개 한번 잡아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U 한번 교집합하는 걸로 해서 일단 세 개를 한번 교집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교집합을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결국에는 각각의 팩터셋에서 얘네들끼리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써봅시다. 네. 자, 그러면 자, 요 세 개의 집합의 교집합은 각각의 요 부분 교집합, 이 부분 교집합, 요 부분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팩터에 해당하는 건 U2가 될 거고요. 자, U2.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팩터 셋 스페이스에서의 그 얘네들의 교집합은 U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팩터 스페이스에서의 자, 얘네들의 교집합은 U1이 될 거고 그 뒤는 다 똑같이 다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파이2 파이2 자 이렇게 겹친다. 자 그러니까 U2에 해당하는 거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네요. 그럼 좀 다시 씁시다. 자 그러면 파이2 인버스 U2니까 자 얘는
이 두 번째 팩터 스페이스에서만 U2인 거고 나머지는 다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R 프로덕트, U2 프로덕트, R 프로덕트 쭉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2 인버스 U3 했으니까 자 그럼 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 두 번째 또 팩터 스페이스에서만 U3고 나머지는 다 전체 집합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만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두 개만 교집합하면 예, 요 부분은 교집합하면 실수 전체끼리 하는 거니까 똑같고요. 자, 얘와 얘를 교집합하면 아까 요 U2가 U3에 포함됐죠? 그래서 교집합하면 이 부분은 이제 U2가 될 거예요. 그쵸? 지금 이제 이 둘을 교집합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파이 3 인버스 U1이니까 자, 얘는 이제 뭐냐 하면 세 번째 팩터 스페이스에서는 U1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실수 집합이 될 거예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R 프로덕트 U1 프로덕트 뒤에는 또 다 R 프로덕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와 얘까지 교집합을 하면 결국 이 집합과 이 집합을 교집합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얘와 얘의 교집합 실수 전체 U2와 R의 교집합 U2 프로덕트 R과 U1의 교집합 R1 그 뒤로는 다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했지만은요, 요 각각의 팩터 스페이스들을 그냥 일반적인 위상 공간, 그래서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들이 결국엔 다 같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U2와 U3 사이에 서로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이제 조금 조절해 주면 나머지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